삶이 여러분을 옴짝달싹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데미안을 읽으면은 우리는 한동안 생각해 보게 돼요. 옴짝달싹할 수 못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허락해줬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허락을 해준 거를 거부함으로써 내가 나의 알을 갖다 깰 수 있게끔 생각해 주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이미 50대 후반에 도달한 저한테도 이 소설을 읽어보고 나니 조금은 그래도 충격으로 와닿게 되는 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데미안을 우리 책과 삶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데미안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조금은 그래도 충격으로 와닿게 되는 거는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없다는 거를 갖다 책 속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벨을 갖다 죽인 존재인데, 사실은 사람들은 카인이 굉장히 두렵고 대단했기 때문에 카인을 갖다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건데, 나중에 그게 조작이 되어서 카인한테 낙인이 찍힌 게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갖고 있는 윤리관을 갖다 이제 뒤집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이 사실은 선이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악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성체제라든가 강요받고 있는 윤리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어, 너무 괴로워 하는 청춘들한테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을 꿈꾸게 해주는 점이 데미안이란 글의 굉장히 커다란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데미안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알을 깬다는 게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잘 화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데미안 하면 떠오르는 거는 아브락사스의 알을 깨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데미안을 읽으면서 나도 어쩌면 청소년의 단계에서 성인의 단계로, 어쩌면 나도 데미안의 소설에 나와 있듯이 싱클레어가 뭔가를 깨닫는 순간 나는 우리 부모보다도 내가 더 위대한 존재고 우리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있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부모라든가 나의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나를 갖다 꿈꾸게 되는 부분이 이 책이 주는 어떤 해방감이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싱클레어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본인이 우울하다 그럽니다. 싱클레어가 명상을 하듯이 정신이 완전히 멍해지는 순간들이 등장하는데요. 정신이 굉장히 멍해지는 순간은 공황입니다. 공황의 증상 중에 하나가 해리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일종의 상상 속 친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12살까지는 상상 속 친구를 갖다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 친구가 자기를 지켜주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잘 섞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포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싱클레어에게는 존재합니다. 사회공포증에 해당되는 분, 사회불안이 심하게 되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도 왠지 자기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계속 동떨어져 있는 듯하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싱클레어가 여기에서 굉장히 조현병 정도의 망상이나 환청이 있는 건 아닌데, 데미안의 무슨 그림을 그리면은 데미안이 있고 신비롭게 소통하고 그런 거를 진짜 믿는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조현형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형 인격장애인 분들은 조현병까지는 아닌데요, 미신이나 그런 걸 굉장히 잘 믿어요. 그래서 조현형 인격장애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와 거리를 두는 사회적 불편감이 있으면서 3, 4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심할 때는 그게 공황 발작으로 이어져서 신비로운 해리 현상을 경험하는 분이 우리 싱클레어 님이십니다. 데미안의 주요한 등장인물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데미안입니다. 그러나 데미안은 진짜 죄송하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싱클레어라는 사람입니다. 싱클레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기 초반이 될 때까지의 내용이 데미안입니다. 이 싱클레어가 결국 만나는 사람들이 연대기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완벽하다고 하면서 살다가 자기 가정이 그 다음에 삥을 뜯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삥 뜯는 아이한테 싱클레어가 삥 뜯기는 게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삥 뜯기다가 이제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 돼서 중학생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이 삥 뜯는 애한테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데미안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만 데미안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이제 상급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급 학교에서 맨날 술만 먹으면서 놉니다. 술만 먹으면서 놀다가 이제 갑자기 실제는 아닌데 베아트리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여성을 생각하면서 맨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 그 그림이 데미안의 얼굴과 똑같다는 걸 갖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싱클레어는 교회에서 맨날 오르간을 갖다 연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일종의 지적 선생의 역할을 갖다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도에서 사다리를 갖다 치워야 되듯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더 이상 싱클레어의 스승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의 엄마 에바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데미안이 군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가 마지막에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유럽의 미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다. 뭔가 엄청난 게 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더군다나 요새 그렇게 해석하기 되는 거는 요새 영화들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쓰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항상 주인공한테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끝판에 갔더니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기던 사람은 환상 속의 인물이더라. 그런 걸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데미안은 어떤 의미에선 싱클레어의 분신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싱클레어의 분신보다는 약간 이데아 쪽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을 때 원래는 이데아라는 본질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이데아라는 본질의 어떤 변형되고 투영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데아의 카피본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데미안이라는 캐릭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보다가 보면 인간미가 굉장히 부족하게 일부러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의 인간인 것 같지 않고 하나의 이데아, 하나의 이념인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놓고 보면은 또 다른 싱클레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캐와 나는 어찌되었든지 똑같이 인간미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데미안은 어떤 의미에서 싱클레어를 계속 끌고 가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 그랬을 때 이상을 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걸 갖다 이고 아이디얼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상향이지요. 싱클레어의 마음속에 어떤 완벽한 하나의 이상향을 갖다 뜻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싱클레어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약한 싱클레어가 있고 강한 싱클레어가 있고 대비가 된다는 의미가 이제 또 데미안은 또 다른 싱클레어가 된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미안은 현재의 싱클레어보다 약간 우월해요. 그래서 또 다른 싱클레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의 현재에 대비되는 싱클레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싱클레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쯤 위치하죠. 항상 여기를 쫓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싱클레어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싱클레어의 이고 아이디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요. 그런 의미에서 데미안은 일종의 초인을 의미해요. 이제 그거를 제 발음이 진짜 나빠도 죄송한데요. 독일말로 이제 위버멘슈라고 합니다. 데미안을 읽다가 보면은 니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 당시에 헤세는 니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듯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제 제가 중간에 앞서 줄거리를 얘기했을 때 교회에 오르간 연주하는 분이랑 이제 싱클레어가 가까이 있었을 때 불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수련하고 명상하는 게 나와요. 배화교라 그러지요. 그럼 불을 갖다 숭배하는 교는 뭐라 그랬냐? 이제 조로아스터교라고 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던 종교예요. 페르시아의 종교였어요. 지금의 이제 이란 위치에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선악이 분리되어 있다. 이제 데미안에 나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를 갖다 또 다르게 발음하게 되잖아요. 다른 나라 발음으로. 그게 짜라투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를 보다가 보면 초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니체가 생각했을 때 선제의 인류가 아닌 뭔가 귀족적이면서 천재의 인류를 갖다 초월하는 인류가 초인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만화나 아니면 SF에 나오는 인간을 갖다 멸망시키고 새로이 부각하는 초인류의 개념이 이제 니체의 거기에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데미안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과도 다른 약간의 초인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니체의 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월한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살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 우월한 존재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덕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 나눠야 된다. 결국은 전부 뭐냐? 우월한 존재를 뜯어먹고 박해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데미안이 소설을 보게 되잖아요. 싱클레어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과 경멸을 끝까지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싱클레어가 위버맨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카인의 표식이라는 게 결국 위버맨시들의 표식인 거지요. 그거가 이제 바로 니체가 갖고 있었던 반기독교 사상이 됩니다. 니체는 당시에 서구 문명이 굉장히 비실비실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약해져 있고 약해져 있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 뭐가 이렇게 서구 문명을 약하게 만들었나? 서구의 몰락, 이 퇴폐를 만든 건 무엇일까? 그 원인을 갖다 기독교에서 찾게 된 거예요. 결국 기독교에서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내줘라. 혹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약함을 갖다 미화시켰다는 거예요. 약한 게 미화가 되다가 보니까 강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는 위버맨시가 일어나서 강해져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강해져야 된다는 거. 결국 강해진다는 건 결국 뭡니까? 투쟁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을 갖다 부추기게 되었다.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름은 화교와 평화거든요. 거기에 반대되는 걸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미안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1차 세계대전을 암시하는 커다란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약한 것들, 퇴폐적인 것들을 싹 쓸어내버리게 되고 위버맨시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점도 있지요. 사실 헤세가 1차 빛나는 존재였을 때는 2차례 세계대전이 다 끝났을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동안 헤세가 뭔가 전쟁을 반대하고 왠지 반독일적인 작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굉장히 일종의 박해를 받았거든요. 전부 다 책 불사르고 할 때. 그러다가 보니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역으로 명예가 올라갔지요.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타기에는 왠지 완벽한 글이 별로 없는데 왠지 좀 엉성한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물론 유리알 루이라는 완벽한 소설을 제일 마지막으로 남기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약간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빵 하고 붐이 터지게 된 거는 1970년대 히피들이 많이 나게 되는 평화운동이 되면서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 평화운동인 사람들한테 몇 가지 교과서적인 책들이 있었어요. 1번 러브스토리. 왜냐하게 되면은 엄청 재벌집의 아들이 엄청 평범한 여성이랑 결혼하는 에릭 시걸의 러브스토리. 또 하나 들고 다니던 게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평범한 존재인 갈매기가 평범하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음속을 돌파하고 성층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갈매기가 되는 내용. 또 하나가 데미안인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미국은 여전히 상당히 어떤 점에서 이념은 기독교 국가에 가까웠고 부모들은 전부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그 교회의 그런 어떤 가치관에 반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데미안 안에 있는 약간의 신비적인 요소, 그게 결국은 뭔가 마리아나 같은 약을 갖다 했을 때 분위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2차 붐이 엄청나게 불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우드스톡 그런 거로 연계가 되는 부분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전통에 있어서는 지금의 뉴에이지까지 가게 되는 일종의 오컬트 문화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컬트 문화와 데미안은 동시에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일종의 공존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데미안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철학적인 오컬트 소설이 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갖다 이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데미안이 우리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이유는 성장소설이라는 데 있어요. 그 성장의 배경이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위버맨시, 약간은 아웃사이더로 성장하게 되는 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조금은 이게 뭐지?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청소년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사고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 데미안을 읽게 되면은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약간은 엉성하고 약간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게 되면서 나는 알을 깼어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삥을 뜯겼을 때, 삥을 뜯기면 불안하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없는 인생을 내가 경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구절은 기억 안 나지만 아버지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는 대목이 전 첫 번째 기억나요. 아버지를 극복하는 거지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 아버지가 없는 경험?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랑 우리 집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닌 또 다른 분위기, 두 세계라는 제목이 있게 되거든요. 저는 그 두 세계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부분에서 하게 되는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다라는 부분이 전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제 대학에서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대화교를 갖다 신봉하는 부분의 지적 지도를 쭉 받게 되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한테 정확한 내용은 책 속에도 나오지 않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싱클레어와 지적 스승 둘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나는 너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싱클레어가 그 순간을 통해서 데미안급이 돼버려요. 데미안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오게 되죠. 전 그 대목도 굉장히 기억에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대목을 기억에 남으면서 저는 제 후배가 한 명 생각이 나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정신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어떤 분석 과정을 했어요. 분석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자긴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다면서 또 다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얘기해 줬지요. 얘야, 너의 깨달음은 계속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배우는 데 있는 것 같아. 너의 어떤 강박을 끝내고 그만 배우고 너가 이제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배움을 어떤 권력으로 네가 사용해 봐야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가르쳐준다, 사용한다, 지배한다를 갖다 네가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게 너한테 필요한 깨달음의 과정이지 너는 배움을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거기에 싱클레어가 와닿았을 때 싱클레어와 그 오르간 사이 연주자에 있었던 대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역시 알을 깼다가 되게 되지요. 알을 깼다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데미안을 읽지 않는 분들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알을 깨는데 필요한 알에 해당되는 사실은 그 새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데미안의 집에 있는 문에 위에 있는 문장 장식으로 사실 있었던 거예요. 사실 데미안 안에 계속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알은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불사조 상징과 좀 연결이 돼요. 불사조는 몇 년에 한번 불을 사르고 다시 살아나거든요. 한번 죽음으로써 또 다시 부활하고 또 다시 부활하지요. 사실은 불사조가 아니에요. 끝없이 죽는 새지요. 그래서 알을 깬다는 건 결국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래서 역시 아브락사스의 알, 역시 이 소설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알의 껍질을 만드는 건 나보다 강한 것, 국가, 교육, 의무, 제도, 자본주의 체제, 내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안전해요. 책임질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게 나의 삶을 구속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 책에 처음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걔가 너를 이제 삥 뜯는 애가, 어렸을 때 저도 한번 삥 뜯겨봤는데 되게 기분 나빴었어요. 자, 삥 뜯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안이 그래요. 그거는 네가 무서워할 수 있게 양도해줬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삶이 여러분을 옴짝달싹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데미안을 읽으면은 우리는 한동안 생각해 보게 돼요. 결국 옴짝달싹할 수 못하게 만드는 거는 외부의 그게 아니라 외부의 그게 나의 어떤 굴레가 되도록 내가 허락해 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은 얘기하게 되지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허락을 해준 거를 거부함으로써 내가 나의 알을 갖다 깰 수 있게끔 생각해 주는 게 이 책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또 그게 이 책이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당시 이 사회, 이 서구 사회에서는 결국 사회주의와 이 자본주의 체제의 굴레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는 사회주의예요. 환상으로 달아나지 마. 그냥 깨부셔야지. 난 입장에서는 데미안 같은 소설은 일종의 아편인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을 깰 수가 없는데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달아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스트 쪽에 사회주의 쪽의 리얼리즘의 입장에서는 데미안 같은 소설을 갖다 굉장히 안 좋은 예로 삼아요. 리얼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결국은 때로는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나를 옥죄는 모든 거는 알고 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옥죄였던 거였어. 내가 이거를 깨물어서 달라질 수 있어 라는 용기와 홍차를 주는 거는 또 데미안 같은 소설의 힘인 거예요. 그랬지만 실제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안 깨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가끔씩 또 깨려고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미 50대 후반에 도달한 저한테도 이 소설을 읽어보고 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에 굴레 들어갔다. 한번 저 또한 조금은 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나이에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리적 부활, 제2의 심리적 탄생, 제3의 심리적 탄생, 살면서 또 제10의 심리적 탄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소설의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함을 어떻게 따지냐는 건데요. 첫 번째로 역사상에 이렇게 비슷하다 그러면은 데미안의 맥락에 있으면서 굉장히 읽기 어려운 거로 실제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있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서스나 요약본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있다는 결국은 체제 번복적이고 뭔가 좋은 의미에서 귀족주의적이고 위버맨시에 대한 통찰을 갖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선배로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는 어떤 분위기였냐를 알게 되면은 토마스만의 마이사는 데미안의 어떤 이웃에 있는 책입니다. 토마스만의 마이사는 문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데미안은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이제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아갖고 결핵요양원에 있게 되면서 있는 얘기예요. 데미안이 외부에서 지적 오디세이를 거치듯 이 사람은 내부에서 지적 오디세이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끝은 전부 다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대상을 갖다 좀 더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웃에 있으면서 딱 대비가 되는 책은 토마스만의 마이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히피가 있으면서 데미안이 부활했다 그랬죠? 히피들이 사랑하던 어떤 의미에서 위버 맨슈가 되는 게 아니라 슈퍼 버드가 되는 소설, 역시 갈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토마스만의 마이산,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가 연관되어서 읽어볼 수 있는 저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미안은 끝에 전쟁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는 실제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그만 출판사를 차려서 이제 팜프렛도 냈고요. 팜프렛 중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미안은 일종의 전쟁으로 상징이 되는 시대의 종말, 종말이 이제 새로운 게 시작이 되지요. 시대의 종말에 흡수된 겁니다. 흡수되어 사라진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싱클레어는 그 시대를 갖다 자기가 몸으로 부닥치면서 헤쳐나가고 살아가게 됩니다.